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사건, 그리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건, 그리고 경우의 수,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, 한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숫자, 여러분 주사위 아시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,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, 2, 3, 4, 5, 6, 6가지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1에서 6, 6가지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시요.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,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? 그러면 6가지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.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,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? 라고 물어봤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3가지입니다.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.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? 6의 약수는 1, 2, 3, 6이 있죠. 주사위의 눈 1에서 6까지 중에요. 그래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사건이 무엇이고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?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, 혹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, 혹은 2 이상의 눈이 나온다처럼 같은 조건에서,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 혹은 관찰,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, 이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,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, 그와 같이 동일한 조건,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조건이 똑같은 거죠.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,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.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, 그것의 경우의 수는 3가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.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,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이것은 사건,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,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. 짝수의 눈이 나온다. 혹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. 혹은 2 이상의 눈이 나온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. 그때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, 4, 6.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, 2, 3, 6. 2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, 3, 4, 5, 6. 그리고 이때 경우의 수는 나오는 경우의 가지수를 말합니다. 3가지죠. 그리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. 2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. 이와 같이 사건, 경우, 경우의 수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
한 가지입니다. 특별히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. 일단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건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. 뭐 어떤 때는 일반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는 뭐 정팔면체의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그러지 않고요. 항상 정육면체 같은 주사위를, 즉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때 중요한 건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모든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.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. 어떤 경우 실수를 많이 하냐면 첫 번째 실수는 중복해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중복해서 세면 안 되고요. 두 번째로 빼놓고 세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빠짐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제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. 예를 들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1, 2, 6 우리가 3을 빼놓고 세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. 그럼 이것은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해준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누락하지 않고 세야 하고요. 예를 들어 1, 2, 3, 3, 6 그러면 3이 중복된 거죠. 그래서 중복해서 세면 안 됩니다. 지금 이것은 사실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빼놓거나 뭐 중복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사건이 조금 복잡해지면 중복하기가 쉽고 혹은 어떤 경우를 누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떤 숫자 카드가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것입니다. 카드 한 장을 뽑는데 9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? 라고 물어봤다면 9의 약수의 경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겠죠.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기 때문에 9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1, 3, 9. 또 있나요? 또 없습니다. 그렇죠. 빼놓은 거 없고 중복한 거 없고 그래서 9의 약수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1에서 10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소수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? 우리가 1에서 10까지 중에 소수 2, 3, 5, 7 더 있나요? 없습니다. 중복된 것도 없고요.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번 시간은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중요한 것은 중복하지 않고 그리고 빼놓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도 특별히 실수하지 않고 잘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